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스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그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네. 에스크림. 예, 두남자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네네.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네네.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이발도 싹 하시고 옷도 싹 오늘 완전 가을인가? 네, 가을이라서 이발도 하고 애기도 머리 깎고 병원도 갔다 오고. 애들? 애가? 네네. 또 주말에 또 애가 아팠어? 아니야, 아픈 게 아니고 이제 가는 병원. 거기? 네. 효과는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코스피랑 코스닥은 사이좋게 사이좋게 그죠? 요즘 이런 날이 없었잖아요. 하나가 가면 하나는 또 쉬고 그죠? 아니면 또 반대쪽으로 그렇게 있었네요. 오늘 두 개 사이좋게 거의 똑같습니다. 1.07, 1.08%니까 사이좋게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물론 종목별로 보면 오늘도 약간 어이없죠. 저는 하여튼 어렵다고 보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늘 말씀드렸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큰 대단한 뉴스라고 지난주에도 뭐 나왔던 것인데 대표이사가 또 회장인가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전 세계 처음으로 피자 가게에서 화장품 판다. 진짜 그렇게 뉴스가 났어요. 아니, 가다 안 되니까 화장품으로 결국에는 그 예전에 그 화장품주가 한창 잘 나갈 때 나왔던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치 투자란 무엇인가? 가치 투자란 일단 그 기업을 매수한 뒤 그 기업이 화장품 산업에 진출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가치 투자라고 했는데 그렇죠. 진정한 가치 투자가 바로 MPK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나섰잖아요. 그래서 웃자고 얘기했는데 오늘 또 한국경제인가 멜경제 하나 보면 인터뷰가 재밌게 잡혔어요. 세계 최초로 피자 먹다 갑자기 화장품을 사? 피자. 근데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또 하나 있잖아요. 세계 최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피아노 매장에서 화장품 하는 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삼위각계도 마찬가지인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정말 재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여튼 주가 올라가고 MPK 있어요. 좋게 봤는데 말이야. 그런 식으로 주가가 오르고. 근데 뭐 MPK 전 좋게 봤잖아요. 근데 보면 3분기에도 실적은 하여튼 매롱이에요. 아직까지는. 특히 이제 매롱이 국내 매출이랑 국내 이익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이 심해지니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쪽인데 오늘 참 말이 나온 김에 할인 같은 거 요새 올라요? 할인이요? 네, 할인. 할인이 안 본 지가 오래돼서. 할인 100%인가? 할인이도 좋네요. 할인 100% 아니죠. 할인이 맞았다가 이제 자세 잡고 있는 거네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좀 의외인데요. 미국은 치킨 값이 닭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국내 육개 가격은 별로 그렇게 오르지 국내 가격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오늘 어디 또 뉴스 제가 내용은 안 봤는 뉴스 속 보니까요. 대한민국에 지금 저도 우리 작년에 팟캐스트 녹음 딴 것 때문에 할 때 말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치킨집 37,000개인가 알아요. 그래갖고 그 숫자가 또 중요한데요. 누가 또 계산했나 보죠.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네. 치킨. 우리나라 치맥집이 치맥집에서 치킨집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뭐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시장상은 잠시 그 시장상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특징적으로 하나밖에 알게 안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상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전체적인 시간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쪽의 반등인데 그 반등에 대한 내용이 고용이 부진했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부진했다는 얘기는 일단 금리 인상이 10월 달에 아닐걸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확신을 주는 거겠고요. 그럼 이제 11월은 아예 없죠. 스케줄상 이제 12월에 그럼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럼 12월 달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거구나라는 그 시장에서의 그런 안도감, 그것이 이제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지연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은 고밸류 종목들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끈다라고 봐야겠죠. 국내에서도 역시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 중심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유가가 또 올랐습니다. 유정수가 이제 감소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갑자기 줄었죠. 정유화학주가 갑자기 반등을 했고 동생하고 화해하겠다. 금호석유. 동생하고 화해하겠다. 그래서 금호석유가 급등하는. 언제 싸웠어요, 걔네들? 예전에 싸웠죠. 짜증날 그런 얘기는 정말. 동생하고 화해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면서 보고서들은 목표가를 하향했거든요. 동서끼리 싸우면 또 어떻게 또? 동서끼리 싸울 수도 있죠.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 합성고문 시황에 대한 쪽 영업이익률이 지금 그 4%대를 회복했다. 2%대에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금호석유가 오르고 있고요. 일단 화학정유 그다음에 화장품 바이오가 일단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오전장만 하더라도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매수가 200억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지금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이제 매수로 오히려 줄어들어. 약간 이제 반대야? 반대적인 현상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을 제외한 전 투자 주체가 이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양호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미국 시장에서는 특징적인 흐름이 뭐였냐면 위니조트에 대한 급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마카오 지역에 대한 이제 경기 부양책을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몇 프로 올랐죠? 오중전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위니조트 같은 경우는 마카오에 아예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국내에서는 아직 뭐 마카오 쪽 지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수혜인지 아니면 피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수혜라면 수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 쪽에 대한 다시 여행객이 늘어난다라면 그쪽과 함께 더불어서 뭐 카지노 쪽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쪽이 움직이고 있고 이게 이제 오중전에 앞두고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는 오중전에 대한 내용 자체가 경기 부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증설 아니면 뭐 투자 이런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정사단 투자에 대한 쪽은 늘어나겠지만 그거보다는 개인들에 대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마켓 등을 틀어주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 자동차 쪽에서도 지금 그 뭐죠? 취득세 감면. 예.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해주죠. 그다음에 마카오 소비 활성화시켜주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를 활성화시켜주려는 중국 측의 의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화장품주도 일단 뭐 국경절 연휴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오히려 국경절 연휴 때 보통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올랐다가 근데 이제 화장품주도 뭐 이게 100%인가 모르겠네요. 삼성 LNS를 제외한다라면 나머지는 아주 양호한 형태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몇 가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형주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총이 얼마까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시총 상위 주식 중에서, 모르겠어요. 조그만 것들 사상체육과 많은데요. 큰 주식 중에서 사상체육과 가는 거 있어요, 요새? 사상체육과 가는 게 있나요? 거의 CJ 조그만 건 제가 많이 있을 때지만요. 대형주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그 CJ CGV나 아니면은 CJ 그룹들 뭐 이런 쪽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오뚜기도 혹시 10조 이상에서 혹시 보는 거 있어요? 10조 이상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아직 사상체육과 아닌데 이거 지금 사상체육과 가는 것 같거든요. KTNG. KTNG. KTNG가 15조가 넘어요. 근데 이거 사상체육과가 아직 안 됐는데 이거 흐름이거든요. 이거는 이거죠. 결국 연말이라는 특성. 배당이죠. 그리고 작년 이맘때는 이맘때 전 뭐 담배를 안 피니까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담배 갖고 뭐 난리 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세금이랑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보나마나 그 기한한 사람은 돈 받아서 보너스 받았을 거거든. 그래갖고 지금 담배소는 완전 회복됐잖아요. KTNG밖에 없네. 제가 뭐 이거 하나 같아요. 딴 건 모르겠어요. 작은 건 있겠죠. 근데 뭐 CJ는 이런 것도 사상체육관인데 하여튼 중요한 건 제가 봐도 오늘은 KTNG인데요. 이게 시기적 특성 그리고 담배는 늘 말씀드리지만 안 피던 사람도 피어. 그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교수가 안 피다가 피고 있거든요, 요새요. 한 달째 있잖아요. 쉿? 와이프 몰라? 와이프는 안 보시잖아 이거.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다시 발음 내가 담배 피면서 주가가 올라. 그러니까 저는 맨날 끊으라 그러고 있잖아요. 다시 끊으라고. 이승원 교수가 담배 끊으니까 다시 꺾였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이거 KTNG는 이승원 교수가 담배를 오늘부터 다시 끊었습니다. 형님 말할 때 파는 거로 아셨죠. 그래서 그게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눈에 띄는 그런 주식이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런 게 좀 보이고요. 어저께 보니까 저는 이거는 약간 이해가 좀 될 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뭐 잘 모르겠는데 이 주식에 대해서는요. 보면 어저께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홈쇼핑이 많잖아요. 홈쇼핑이 CJ 있죠. 그 현대 있죠. 롯데 있죠. GS 있죠. 그러다가 또 하나 생겼잖아. 나라에 사는 거. 5개인데 5개 중에서 4개가 동시간대 여행 광고를 하더라고. 해외 놀러 가자고. 그래서 쓰면서 막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투어 상품은 그걸 파는 것 같지 않던데. 뭐 하나가 팔았나 모르겠네요. 오늘 하나투어가 또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투어가 좀 올라가고. 하나투어 면세점 쪽 매출 좋다고. 면세점 스타트가 좋다고.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런 거예요? 호텔 신라 이런 거? 그쪽으로 엮인 거죠. 이게 엮여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올라가고요. 또 제가 봤을 때 눈에 띄는 것은 LG생명과학. LG생명과학 좀 올라가는 거 좀. 제가 모르겠어요. 쟤는 LG생명 눈에 띄겠고요. 그리고 하여튼 저는 이게 분명히 그 공모를 받은 분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래봤자 지금 본전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여튼 LIG 넥슨 이거 좀 개인적 관심이거든요. 앞으로 크게 봐서 근데 LIG 넥슨이 지금 겨우 공모가 왔다. 겨우 공모가 온 주식 LIG 넥슨까지. 하여튼 여러분들 매매하시거나 안 하시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보면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주 근데 보시면 잘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백화점은 다 30% 20%씩 매출이 지난 주말에 늘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해갖고 뭐 한판했는데요. 재미난 건 마트 있죠, 마트. 대형마트는 대부분이 마이너스였어요. 시장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유통주 중에서 마트 같이 있는 건 있잖아요. 별로 좋으면 안 돼. 현대백화점 마트 있나? 현대백화점 마트 있나요? 현대백화점 마트 없을 것 같아요. 마트 없는데. 현대백화점 모르네 오늘. 신세계는 모르겠어요. 신세계도 그러나. 신세계는 이마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세계는 올라봤자 1.6%밖에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않냐. 뭐 우스갯소리지만 뭐 전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그 정도가 일단 눈에 띈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장에 좀 맛보기 요새 흐름. 그래서 모처럼 또 귀한 손님 나오셨으니까 이분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도 올 겁니다. 저희는 이제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굉장히 위험이죠. 벌써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조선주 묻어놓았으면 완전 깡통. 자식의 유산을 남긴다는 생각 주식하면 통신주 묻어놨어도 깡통 수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존리가 얘기한 거가 주식을 잘 사야 된다고. 잘 사야지. 잘 사야 된다. 한 거가 바로 여기에 그게 우리가 이제 사이클릭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이제 그 파동 자체가 네. 설비 파동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출하는 파동이 있고 네. 또 내수가 이제 돌아가는 파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파동 사이클이 되게 길게 움직여요. 10년 네. 단위로 해서. 네. 그러니까 내 평생에서 뭐 조선주가 다시 안 오느냐? 나중에 오긴 오겠죠. 네. 근데 뭐냐면은 그 2, 3년 안에 그 사이클이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설비 투자 사이클에 대한 쪽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이클 자체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뭘 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중국이 지금 뭐 경기부양책 계속해서 쓰겠다. 근데 그 경기부양책의 포커스가 그 샤오캉 사회 아닙니까? 네. 인민이 잘 사는 사회.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내수와 관련돼 있는 네. 그런 섹터들. 그러니까 네. 국내 내수주였는데 이제 국내 내수주가 이제 그 수출주가 되면서 받고 있는 그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레벨업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사이클도 계속되지는 않겠죠. 네네. 이 사이클도 뭐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되겠지만 이 사이클이 또 끝나게 되면 네. 다시 또 설비 투자 사이클이 또 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사이클에 대한 반복 자체가 네. 그 짧은 단위로 오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네. 네, 오늘 이슈도 올칠 건데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오늘 예. 네. 블랙 프라이데이 네. 그거 뭐 사셨습니까? 저요? 네. 저 소비를 안 한다니까요. 저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백화점도 어저께 갔었고 어디요? 롯데백화점. 아, 집 앞에 있는 거? 할인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할인하는 네. 게 별로 없어갖고 아니 사람만 많고 할인도 네. 안 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짜증 쓱 내면서 네. 옆에 이마트를 갔지. 네. 이마트 갔더니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뭐 이렇게 써붙였더라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품목을 샀는데 네.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품목은 오징어 땅콩 50% 할인. 농심 오징어 닦고 그거? 농심 건가? 그게 어디 건? 예전부터 있던 거. 예, 오징어 땅콩. 40년 전부터 있던 거. 그게 한 봉에 50% 할인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4봉 샀네. 예. 그게 블랙 프라이데이의 정점이었습니다. 저의. 제 친구가 네. 제 개인적인 친구인데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친구죠. 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냥 같이 다니는 애가 있어요. 네. 근데 얘는 대학교 때 공대를 갔네요. 네. 근데 연대를 갔어요. 연대요. 네네. 연세대학 갔어요. 네. 했더니 이 친구가 진짜요, 진짜. 그래서 식품공학과를 갔어요. 네. 그래서 야, 너 식품공학과 뭐 하는 거냐, 남자가. 네. 옛날이니까 그럴 그렇죠.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럴 수 그랬더니 있죠. 나보다 벌떡 하는 얘기가 우리 선배님 중에 최고의 선배가 오징어 땅콩 개발한 사람이래요. 농심인가 어디 가서. 네네. 그래서 딱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니 제 네. 친구는 식품공학과 갖고 그 뭐지 LH 공사인가 거기 네. 들어갔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제 친구는 물론 거기 갔지만 네. MBA 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 건설회사 이어받아갖고 엄청 부자예요, 그 새끼는. 예. 아, 그건 그렇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네, 네. 매출이 뭐 늘었다 그러는데 네. 일단은 신세계백화점이 30% 가까이 늘었고 네. 현대백화점이 3.8% 네. 이렇게 늘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20% 정도 네. 늘었다라고 하는데 네. 글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주가는 네. 현대백화점이 제일 세게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 늘었는데. 그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네. 화면 보여주면 제가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 제 화면을 좀 슬쩍 좀, 네네. 피디님 좀 바꿔주세요. 제 화면을요. 네. 제가 봐주시면. 제가 이제 정리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그냥 농담삼으로 아침에 방송할 때, 오늘 유독하면 현대 아니겠어요? 이제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 그래봤자 뭐 오래 가겠냐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네. 여하튼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블랙 프라이데이 3일 동안에요. 롯데 네. 23% 늘어났어요. 현대 27% 늘어났어요. 신세계 36% 늘어났어요. 이제 이렇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가 많이 팔렸냐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것부터 좀 네, 그쵸. 따져야 되잖아요. 현대백화점만 나왔어요. 현대백화점 기준으로 보면 패션 부분이 전체 성장을 주도했어요. 여자 옷 32%. 여자 옷이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약간 뭐 어떻게 됐건 간에 30% 나갔고요. 해외 패션 뭐예요? 해외 브랜드 옷이잖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뭐 구찌가 됐건 뭐가 됐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갭이 됐건 하여튼 해외 네. 패션이 21% 늘어났고요. 네. 자파류는 뭐예요? 벨트, 구두. 구두. 안 그래도 내가 백. 구두하고 지갑 살라고. 지갑 이런 거. 갔거든. 지갑이 해지어갖고, 야, 들어오던 돈도 나가겠다. 와이프가 이래갖고, 지갑 사줄게, 가자. 이랬는데. 와이프가? 네. 네. 뭐 할인도 얼마 안 해주더라고. 모르죠. 심지어, 네.
택이 써 있었어요. 네. 택이 써 있는데 네. 아 이건 지난번 행사 때고요. 이번 거 가격이 더 높아져 있어. 아, 그래요? 기분 나빠갖고 와이프 가자 이러더라고. 자파류 18% 들어갈 뻔했어. 살렸으면 이게 자기가 샀으면 25% 되는데 네. 자파류. 남성 패션 제 화면 계속 잡아주세요. 남성 패션 14.7%. 네네. 제 화면 계속 잡아주세요. 남성 패션 14.7%. 아동 스포츠까지 애들 옷까지 7% 늘어났는데 중요한 건 대형 마트 있죠. 네. 마이너스입니다. 대형 이마트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뭐든지 한번 몰래 가보잖아요. 일단 네. 백화점부터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마트는 이런 것들 마이너스 났어요. 그러니까 딴 데 자꾸 롯데는 조금 늘어났다는 얘기 듣는데 날짜마다 약간 달라요. 롯데는 하여튼 마트는 잘 안 됐고 또 안 된 게 시장이 안 됐어요. 그 동네 점포들은 안 되고 백화점만 유율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거 현대백화점은 하여튼 제가 보기에 마트가 없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정도가 일단은 뭐랄까요? 일단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일단 기본적인 흐름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시청자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식수대란 얘기요. 뭐 지난주부터 얘기했는데 안 했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식수대란 그 말씀하셨던 네. 그 식수대란이 이제는 이제 1년에 걸쳐 네. 너무 일찍 얘기했어 식수대란을. 이제 자기가 관심 가졌으면 되겠네. 아직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질까 정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큰 관심은 없지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댐 고갈로 이제 그 댐 고갈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지속된 가뭄으로 네. 댐 용수가 이제 빠르게 줄고 있어서 대한민국이요? 예, 시급하다. 그러니까 미국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식수대란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충남 서부 식수원인 보령댐.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네. 4대강 한 건 좋은데 그 4대강 한데 전부 다 녹조거든요, 지금. 네. 녹조가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 충남 쪽에 가봐도 네. 상당히 심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모기가 들끓어요, 거기에 또. 네. 그래서 네. 이제 1년 전 40% 저수율이 1년 전 40% 떨어졌다가 예. 마른 장마와 가뭄으로 현재 22.48%까지 내려갔다. 2단계 그 용수 공급 심각 단계로 이대로 넘어가면 2, 3월쯤에 댐이 바닥을 드러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다. 이게 엘니뇨 때문에 내년 봄까지 우리나라 떠나서 제 말은 지금부터 엘니뇨는 전 세계의 가뭄이라는 거예요. 내년 봄까지요. 네, 내년 봄까지 지금 가뭄이 된다는 얘기고요. 저수율이 이미 충남 대청댐도 그 충남 지역에 제한급수가 펼쳐질 수 있다. 여기는 근데 또 농업이 또 주로 하시는 분들이 처갓집은 많기 어때요? 때문에. 물사장이? 그 동네? 그쪽은 뭐 지하수 퍼서 쓰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하수도 사실은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뭐 중금속 오염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팔당 저수율이 90.54%로 높은 편이지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심각한 데가 지금 보령댐, 네. 그다음에 대청댐이 좀 심각하죠. 노란색 들어와 있는 데가 여기도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는 이제 조금씩 아직까지 그 남부 지역 이쪽은 괜찮은데 강원도 지역이라든가 네. 충남권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물 부족 네. 상황에 대한 쪽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뭐 절수기 설치, 샤워 시간 줄이기, 양치컵 쓰기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했던 거 그대로 우리라도 지금 할 상황에 대한 쪽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녹조 얘기했고 제가 좀 솔직히 좀 웃었잖아요. 네네. 이게 이수영 교수 영어 좀 하지만, 예? 네네. 영어 좀 하잖아요. 영어 잘 못하죠. 잘 못해요? 네. 전 조금 하잖아요. 네네. 조금 하는데 이제 저도 다 못 알아듣죠. 어떻게 알아들어요? 네네. 알아듣는다고 대충 조금 쉬운 말을 알아듣지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근데 제가 토요일 날 보연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매번 보라는 거 있죠. 네. 일론 머스크의 그 네. CNN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유튜브에 올랐네요. 근데 유튜브 올라가면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면. 그래서 자막이 딱 맞지는 않는데 100% 맞지 않는데 맞는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일론 머스크가 딱 녹조 얘기하는 게 나와요. 녹조. 일론 머스크. 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링크를 하나 걸어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네.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시면요. 이거 네, 제 화면 잡아주시면요. 이게 그 유튜브에서 엘런 머스크 CNN 치면 나오거든요. 여기 요 아래 부분에 여기 아래 부분에 이걸 자막을 딱 치면요 영어가 나와요. 이제 더 화면 키워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보면 딱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15분, 18분밖에 안 되니까요. 혹시 안 보신 분, 영어가 너무 안 돼갖고 못 봤다 하신 분들도 대충 뭐 세워놓고 대충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저나 얘기하는 거, 이수영 교수 얘기하는 거, 하여튼 세상 유명한 사람 얘기하는 거를 정말 15분에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진짜. 이게 하이테크가 뭔지 성장이 뭔지 한번 진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말하는 나온 김에 그것도 보여주세요. 요즘 보면 제 화면, 요거는 자기가 지금 화면 잡아줄래요? 그 로봇 얘기 많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 구글이 작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인수한 거,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관심 너무 많이 아실 텐데요. 미국에서 이제 정말 인공지능 뭐 로봇 군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 인수한 거 기억나시죠? 네네. 근데 그걸 좀 업데이트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얘가요.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 보시면 이거 잡았어요? 네네. 보시면. 이게 딱 보면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 이제 뭐가지 없는 멍멍이 같아서 보기는 싫어요. 근데 저렇게 나오는 네네. 것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이게. 네네. 하고 이번에 구글에서 여러 개 발표했어요. 네. 이게 뭐 뛰어다니는 거 있죠. 네. 그리고 막 치어도 맞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이게 영화 보면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요. 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여러분 끔찍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이게 있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이 난 김에 지금 이성훈 교수가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전기차 로봇. 네. 그리고 뭐 환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전기차 있으면 또 걱정하는 게 전기차는 뭐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휘발유 쓰고 뭔가 에너지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한 방 해결하는 거가 저는 정말 이런 거 꿈이 있다고 그랬는데 블룸버그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네네. 네. 이거 보시면 한번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제가 보라 그랬는데 토요일 날. 네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네. 찍어드릴게요. 네. 이것도 제가 소리 나나? 네. 블룸버그 비즈니스. Welcome to the Edge. 엣지라는 거가 네덜란드에 있는 빌딩 이름이에요. 보니까. Office building in the world. But that just might be the least interesting part about it. 근데 because 얘네들 the 이제 Edge 자막 신청 안 in 했기 때문에 자막이 안 Amsterdam is 되거든요. also possibly the most 근데 보면 connected 이게 office 보시면 이제 space in the world. 진짜 이제 뭐 딜로이트 건물에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딱 대부분 애들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딱 지하 주차장 하면 딱 지하철로 들어가고 위에 딱 태양판 있어갖고 다 거의 전부 다 전기차를 하고 그다음에 뭐 제일 마지막에 경비까지 있죠. 경비 로봇가 경비하고 다 나와요 여기요. 그러니까 이 한편으로 다 나옵니다. 이 한편으로. 이건 이제 기니까 다 못 보여드리는데요. 4분짜리인데요. 이거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 그 내용이랑 이거는 뭐 정말 영어 정말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여기 전기차 이렇게 뜨. 이건 정말 영어 필요 없어. 난 요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졌었는데. 네. 네. 이거 로봇. 그다음에 로봇. 제일 뒤에 로봇 나와. 경비는 로봇 시큐리티는 나오나요? 로봇들이 또 하는 거. Fully 네. realized 네. vision of the Internet of the Edge comes to an 응. end. 여기 좀 나올 거예요. Custom security robot that 여기 나오잖아요. 로봇에 네. 경가를 해드리거든요. 이거 로봇은 좀 R3-2 같이 만들지. 이거 좀 너무 없어 보인다. magically 아니 아직 초기지. 그러니까 근데 이건 실용적으로 막 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하여튼 두 개만 보시면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거가 여기 녹아 있다. 그래서 이거는 9월 20몇일 5일인가 나온 거예요, 이거 이 화면이요. 네네. 이건 블룸버그 TV에서 한 거 제가 네. 찾아낸 거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 이렇잖아요. 말이 뭐가 필요 있어요.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현실.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또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 오늘 한다고 했잖아요. 네. 사물 인터넷 아까 우리 김관희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얘기하셨잖아요. 인터넷 오브 띵. 네. 이제 사물 인터넷 전략에 기회를 찾는 기업들. 뭐 약간 전략들이 다르지만 어떻게 좀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요게 한번 오늘 좀 시간을 갖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로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우리 어쨌든 간에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한 쪽이 통신사들 위주로 해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SKT는 빅데이터 비즈니스, LG U+ 같은 경우는 월 가금 서비스 B2C로 이제 그 전략에 대한 쪽을 지금 세우고 있다. 그 KT는 아예 기간만 까는 데다 지금은 포커싱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자동차 어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인터넷에다가 드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다 띄워갖고 네. 통신망을 다 구축하겠다는 페이스북도 거죠. 그런 거 하겠다는 네, 거예요. 전부 다 이제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이제 구글로 이제 하겠다, 네.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그쪽에서 관심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긴데 스마트 홈으로 일단은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스마트 홈으로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SKT 같은 경우는 스마트 홈이라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25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사업의 타깃은 근데 이제 엔드 유저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은 SKT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빅데이터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건데 빅데이터 사업의 타깃이 에어컨,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에어워셔 등을 만드는 생활 가조사들인데 얘네들이 사람들의 이제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뭐가 많이 팔리고 때 어떠한 수요가 생기고 뭘 검색하고 뭘 하는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빅브라더인데 SKT는 각 가정에서 소비하는 스마트홈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누적되는 사용 패턴 정보들을 모아 가전회사의 빅데이터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들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가전회사들에게 그렇죠. 지금 어떠한 패턴에 대한 변화가 지금 소비자端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네.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수요에 대한 쪽을 발생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에어컨을 틀더라도 뭐 에어컨도 뭐 제습 모드를 더 많이 쓰는지 정말 냉방 모드를 많이 쓰는지 아니면 에어컨에 대한 쪽을 갖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트는지 그다음에 뭐 강도는 어떻게 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TV를 보더라도 몇 시부터 몇 분까지 보고 어떤 채널을 보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습기는 언제 쓰고 가습기는 언제 쓰고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명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스마트홈을 구축을 해서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팔아먹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말되죠. 세우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개인들한테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 싸게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쭉 보게 되면 스마트홈 제휴사들이 쭉 나와 있고요. 뭐 김치냉장고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SKT는 지금 보게 되면은 스마트홈, 그다음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IoT 앳홈이라는 이제 브랜드로 지금 하고 있고 스위치 여기는 이미 그 U 플러스 맘카, 홈 CCTV 기능, 그다음에 플러그 개 키우고 아니면 아기들 이제 엄마들이 이제 맡기고 나가면 뭐 하나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스위치 플러그 이쪽에 이제 주로 포커싱이 돼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LG U 플러스 같은 경우 B2C형 월과금 형태. 이미 이제 개인들한테 돈을 내라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가는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한 쪽을 하고 있는데 초기 반응은 일단 LG U 플러스 IoT 앳홈 가입자 상당히 좋습니다. 41만에 2만 명이 돌파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올해 이번 달 지난달까지 얼마가 이제 됐는지 상당히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B2C 모델에 대한 쪽을 회사가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또 이제 아마존이나 에코, 뭐 구글 뭐 하느냐? 아마존 알렉사 스마트홈, 그러니까 에코죠. 에코를 갖다 지금 하고 있고 대시 버튼 요 두 가지. 에코하고 대시 버튼 결합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대시 버튼은 필요하면 누르면 바로 주면 다 되는 거죠. 이제 바로.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지. 그냥 에코한테, 이제 알렉사한테 야, 뭐 떨어진 거 있으면 주문해. 우유 떨어졌다? 네. 아니, 알렉사가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럼 주문해. 뭐 잔고가 얼마 남았습니다. 뭐 이런 거. 지금 검색해 보니까 지금 가장 할인 판매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신한카드로 결제할까요? 아니면은 뭐 현대카드로 결제할까요? 그거 좋지. 이런 것까지 이제 물어봐 주는 거죠. 그렇죠. 검색해 보니까 인터파크보다 SK 11번가 지금 할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싹 녹여 갖고 이제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훨씬 그러니까 제일 시간을 제가 이제 쇼핑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내가 최저가 검색을 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거. 얼마 그 할인 받지도 않는 건데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스스로 찾아서 해준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야, 나 이거 신발 사려고 하는데 나 이 모델, 요거를 한번 최저가 한번 검색해 줘봐. 그래갖고 어디 프로모션 얼마고요? 보고 이걸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존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릴로라는 IoT 시스템 구동,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아마존보다는 조금 약간은 지금 시장에 나오지는 않고 있죠. 네스트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올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샤오미, 애플, 화웨이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선행 과제는 보안 인증 쪽이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스마트 카드 다 입력해 놨는데 그거 털리면 짜증나죠. 신상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짜증나니까 이제 과연 내가 뭘 구매하고 뭘 했는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도 이 보안이 결국에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에서의 핵심은 보안이고 인터넷 뱅킹의 핵심은 앞으로 이제 보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스마트카 같은 경우도 이제 해킹이 돼서 다른 곳에서 해킹을 해서
차를 갖다가 자동 운전을 풀어서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네네. 이런 사례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심지어 이제 떠 있는 드론, 공중에 떠 있는 드론 같은 경우도 해킹이 돼서 중간에 떨어지게 하는 이런 그런 상황도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에서 봤던 네. 그런 현상들이 맞아요. 앞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뭐 INC, 엔텔스, 레드비시 뭐 이런 기업들을 지금 여기서 보고서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기업들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이쪽과 관련돼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을 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드비시 같은 경우는 KT 관련된 거고요. 아 KT? 네. 레드 뭐? KT 레드비시. 계열사요? KT의 사물 인터넷 아니죠. 그 네트워크 계열사. 서버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네. 서버 보안이기 나 때문에 제2의 낯은 줄 알고. 이거 있겠고 네. 또 아주 재밌는 기업을 여기 없지만 네. INC라고 해서 와이파이 칩인데 이건 글쎄요 퀘스천이고 네. 엔텔스는 뭐 당연히 네.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엔텔스는 시스코랑 같이 그거 하는 거니까. 재밌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XM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100%요? 아니 이제 그 스펙으로 최근에 증거금 60% 조금 약간 좀 그 찐빠 먹는 그런 분이 그 기분인데 네. 증거금 60%인데 최근에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스펙이요? 스펙으로 들어와 갖고 네. 상승을 했다가 엑소? 지금 XM입니다. XM.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런 회사가 있네? 몇 개 안 되는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보안을 하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해주고 네. 그다음에 보안하고 이제 그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있어 보이는데? 네네. 그래서 네. 이 XM 같은 경우가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쪽 같은 그러니까 조그맣게 경우는 근데 1,500원이나 되네. 네네. 그러니까 윈스 있지 않습니까? 윈슨 얘기하셨잖아요. 윈스, 네, 윈스 같은 경우도 보안. 역시 재밌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3, 있다. 4위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과 관련돼서 이 보안과 관련된 XM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술력 있는 회사들. 아, 윈스만큼? 윈스보다도 더 낫습니다. 이쪽은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보안인데 네. 이쪽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확실히 갖고 있어서 엑셈? 예, 엑셈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확실히 있는 기업이라 네. 이거는 좀 장기적인 좀 흐름에서 조정이 나올 때 좀 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좀 관심 좀 봐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K사인인데 이건 DB 보안이거든요. 많이 들었던 회사고. 예, K사인 같은 경우도 얘기 몇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들었죠. 근데 K사인도 주가가 뭐 그냥 좀 그 되게 그 염통이 쫄깃한 그런 흐름을 보여줘요. 네. 주가 등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면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보안과 관련된 쪽 같은 경우들을 네.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죠. 아까 농담했지만 이거죠. 지금 그게 사물 인터넷이 정말 와 있거든요. 네. 제 화면 잠깐 잡아주시면 오늘 조금만 1분만 더 늦게 끝나겠습니다. 1분. 보시면 이게 지금 오늘 알리바바에서 오늘 특집으로 세일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몇 개 기계 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안 해요, 이게요. 이거 갖추는 게. 이게 보면 나중에 보면 더 거의 웬만한 집에 다 들어가겠죠. 이런 거 이미 깔려서 들어갈 텐데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 컨트롤 좀 한다는 회사고 중요한 건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안은 뭔지 모르지만 왜냐면 이거 한번 털리면 내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각종 도둑놈들. 최고지 도둑놈들이 알면 이 사람 있는 지역들이 다 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나쁜 사람이 하면 지금 경찰이 우리 집을 급습하고 있는지 마약하는 사람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안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네, 됐건. 저는 뭐 그래.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예.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하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